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오늘 제주 한승훈입니다. 제주도가 결국 제주 용암수를 국내에 판매하겠다는 주식회사 오리온에 염지하수 공급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야흐로 본격적인 제주산 물전쟁이 시작된 셈인데요. 현재의 논란, 용암해수센터에 기업을 유치하면서 이미 예견됐던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기업 유치와 규제 완화, 대규모 개발을 통해 제주를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는 과거의 패러다임이 곳곳에서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2019년 현재 제주 사회의 자화상인 듯합니다. 자, 이번 논란과 관련해 제주도와 오리온의 입장이 서로 달라 누구의 말이 맞는지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오늘 9시 제주 뉴스에서 팩트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7시 오늘 제주에서 준비한 주요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제주도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공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일부 선관위원들의 자격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는데요. 뉴스 브리핑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연이은 제자 성추행 사건으로 곤혹스런 제주대학교에서 또다시 여제자 성추행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짤막 대담에서 대학 성비위 사건의 실태와 대책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시청자 참여로 이루어지는 고팡 뉴스. 오늘은 제주에서 유일한 보건의료 계열 특성화 고인 중문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손보련입니다. 내년 1월 첫 민선 제주도 체육회장 선거가 열리죠. 체육회장 자리가 좋은 자리이긴 한가 봅니다. 선거인단 구성과 관련한 관건 선거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일부 위원들의 자격을 놓고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 체육회가 선거인단에 도내 30여 곳 읍면동장을 포함하려 한다며 관건 선거 의혹이 제기된 지 한 달. 이번엔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 체육회가 위촉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외부 인사 7명과 내부 인사 2명 등 모두 9명. 그런데 내부 인사 2명이 출마 예정 후보가 회장으로 있는 한 스포츠단체의 임원들이라는 지적이 체육계에서 제기됐습니다. 일부 외부 인사도 해당 후보와 고교 선후배이고 선거관리위원장인 문관영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지사 선거 캠프에 있어 관건 선거 여지도 있다는 겁니다. 다수의 동문 후배고 선거관리위원장도 제가 알기로는 출마 예정자하고 상당한 친분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3자로 인해서 공명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이심이 안 가는 선거관리인으로 구성이 되지 않겠느냐. 제주도 체육회는 선거관리 규정상 내부 인사 2명의 자격엔 문제 없다며 다만 출마 예정 후보자와 같은 단체 임원인지는 위촉 과정에서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회원 종목 단체의 어떤 부회장급 이상 이런 분들을 선임을 하게 됐습니다. 규정에는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었죠. 문관영 선거관리위원장 역시 KBS와의 인터뷰에서 선거 당시 원 지사를 도왔고 출마 예정 후보를 잘 알지만 선거 업무엔 공정하고 엄격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민선으로 치러질 제주도 체육회장 선거가 시작 전부터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자는 도입 취지를 퇴색해야 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인입니다. 이어서 주요 단신 전해드리기 전에 오늘 제주의 시사용어로 감사원과 감사위원회에 대해서 정리해드립니다.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과 세출 결산을 검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등의 회계를 검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헌법에 따라 설치된 헌법기관으로 감사원장을 포함해 감사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감사 기능의 자치라는 명분으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제주도 감사위원회를 설치했는데요. 이후 충청남도와 세종시, 서울시, 광주시가 차례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며 현재 5개의 지역 감사위원회가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 기능의 자치라는 명분과는 달리 시도지사로부터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다 보니 감사위원회 감사 기능이 오히려 약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했던 사안을 감사원에 다시 감사를 청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재미썸 논란 문제 역시 결국 감사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제주경실련이 제주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가 잘못됐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습니다. 제주경실련은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 지난 1월 제주도 문화예술재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며 재미썸 매입 논란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타당성 검토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했지만 이는 셀프 검증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며 감사원 감사 의뢰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최근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평가를 보완한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는 협의 과정에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주변 철새 도래지 문제로 입지가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nem에 따라 조류 충돌 여부를 해외 모델을 적용해 분석하고 주변 지역 환경과 동굴 조사도 추가 실시하라고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환경부는 국토부에서 보완 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19일쯤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평가에 따른 입장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양배추연합회와 월동무 생산자연합회, 당근연합회와 농민회 등으로 구성된 수입물 저지 제주농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서울 가락동 시장 등에서 열리는 전국 결의대회에 참가하기에 앞서 제주도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수입 농산물 검역과 유통 관리를 강화하라고 정부 등에 요구했습니다. 비대위는 올해 유례 없는 자연재해로 월동 채소의 공급처인 제주 지역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데도 중국산 양배추와 무가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급증할 조짐이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영역별 표준 점수와 백분위, 등급을 기재한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오늘 제주 지역 수험생에게도 배부됐습니다. 오는 10일까지 대학별로 수시 모집 합격자가 발표되고 26일부터 연말까지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이루어져 합격자 발표는 내년 2월까지 마무리됩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일형사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제주도 공보관 55살 강모 씨와 언론비서관 42살 고모 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문대림 당시 민주당 도지사 후보가 경선 직후 후원자 등과 가명으로 골프를 쳤다는 허위 사실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공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 실제 존재했다는 강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검찰에서 제시한 증거만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도내 특성화 고등학교 출신 11명이 올해 제주 지역 공무원에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기관별로는 제주도 8명, 교육청 3명으로 지난해보다 6명 늘었습니다. 교육청은 정부에서 2022년까지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의 고졸자 채용 인원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며 특성화고 출신들의 공무원 채용 확대를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 해방을 막하기 잠시 장꽃 하나가 관덕정을 장시 분노한 우리의 옷을 붉게 칠하고 힘있는 자들은 정의를 자칭해 되려 우리를 빨갱이라 칭했네. 한민족에게 갈림길을 강요해 조국을 둘로 쪼개려 하네. 이웃 친구들을 고음마저 했네. 4월 3일 봉화를 울렸다. 포기 없이 진실을 향했다. 푸르렀던 탐라를 붉게 낙인 찍혔고 죄 없는 사람들도 산으로 몰아가. 군인을 피해 도망가던 한 가족 고요함이 가득 채운 밤하늘. 막내는 살기 위해서인지 기특하게도 숨죽여 잠자고 있네.
나와 함께 묶여있던 어머니 순간 총성이 하늘을 메우고 어머니는 나를 덮쳐 쓰러지셨네. 뜨거운 빗물이 나를 덮여가고 대검이 어머니의 시신을 찔러대 생채기 하나 없는 내 심장을 찔렀네. 아직도 그 모습이 생생합니다. 어찌 그 모습을 제가 잊겠습니까? 끌려가던 아버지 뒷모습 제 어찌 그 모습을 잊겠습니까? 돌아온다 웃으며 말은 하지만 제 어찌 그 말을 믿겠습니까? 고무신 한 짝을 두고 가셨네요. 마치 못 돌아올 걸 알고 있단 듯이 차라리 살아날 가망도 없다며 뒤돌아 도망가시지 그랬나요? 과거를 잊은 민족의 미래는 없다. 위의 진상들의 진상은 뒤로 하고 우리만큼은 잊지 말지어다. 굳은 약속을 뼈 깊숙이 품을게요. 대중에게 잊힌 작은 꽃이여 우린 그대를 사랑해요. 숨죽여 울던 그날을 뒤로 하고 누구보다 활짝 피길 바랍니다. 가끔은 4월 3일이 아니어도 동백꽃을 위해 묵념. 네, 4.3 평화재단에서 주최한 제1회 4.3과 평화 영상 공모전에서 대학 일반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동백꽃이라는 작품을 보셨습니다. 4.3을 이 젊은 세대들에게 알리기 위해 그 당시의 상황을 겪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랩으로 시원하게 풀어냈는데요. 내일은 영예의 대상 작품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내일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잇따르는 대학 교수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문화예술계에서 촉발한 미투 운동이 각계로 확산되면서 제주대학교 교수들이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잇따라 수사 대상에 올랐었죠. 그런데도 최근 또다시 교수 성추행 사건이 불거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짤막 대담 준비했는데요. 먼저 최근 잇따랐던 대학 교수의 성비위 사건들 그 후 어떻게 처리됐는지 박천수 기자의 취재 내용을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제주대 56살 이모 교수가 사용하던 연구실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교수 사무실에 붙어있던 이름표도 사라졌습니다. 지난 4월 자신의 수업을 듣던 학생 2명의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2천만 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자 제주대가 해임한 겁니다. 지난 3월에도 제주대 46살 김모 교수가 한밤에 자신의 차에서 여제자를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으면서 교수직에서 해임됐습니다. 이들 교수는 제주대의 해임 조치가 불합리하다며 소청 심사를 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재판 결과와 대학의 해임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들 교수가 소송에 나서는 동안 피해 학생들은 어떻게 지냈을까? 대부분 학교 인권센터를 통해 상담 등 정신치료를 받으며 고통을 견디고 있지만 일부 피해 학생은 자퇴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잇따른 교수들의 성추행 사건에 제주대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입니다. 파면과 해임 등 엄격하게 대응했고 예방교육도 꾸준히 진행했지만 교수 개인의 문제로 성추행이 계속해 발생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교육은 동영상 강의 1년에 2차례뿐입니다. 잇따른 성추행 사건의 책임을 교수 개인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이 교수님들에게 와닿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멈춰버리면은 그건 전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끊이지 않는 대학 내 성추행, 철저한 예방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지성의 전당이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성비위 사건의 실태와 대책은 무엇인지 제주 여성상담소의 홍리리 팀장과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 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천수 기자의
취재 내용 함께 보셨는데 그래도 그 지난해 불거졌던 그 사건의 가해 교수들 해임이 되긴 했네요. 네. 이런 후속 처리 뭐 잘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좀 심각하네요. 왜냐하면 후속 처리가 좀 잘 안 되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아까 기사 리포트만 놓고 볼 때는 왜냐하면 그 학교를 떠나야 하는 그 해임된 교수인 경우에는 다시 또 그것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를 통해서 학교를 떠나려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는 그 자퇴까지를 하는 이런 경우들 결국 이거는 피해자 보호는 안 되고 오히려 행위자는 여전히 학교에 남아 있으려고 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예방방지 시스템상의 추후 관리가 잘 안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후속 조치는 미흡했다라는 의견이시고요. 네, 그런데 네. 또다시 현직 교수가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금 네.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들이 제주대학교에서 잇따르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 교수라는 위치 자체가 상당히 위력적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교수라는 게 단지 이제 교육을 하는 행위자로만 군림하지 않고 뭐 연구 활동, 그다음에 뭐 시험 활동 그리고 취업과 연결된 뭐 산학 협력의 구조에도 사실 핵심적인 위치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인 경우에는 사실 이제 교수의 이런 상당한 위력적인 관계 속에서 어떤 시험이라든가 성적 그리고 실험, 연구활동 이런 것들 일체에서 어떤 교수의 어떤 요청이라든가 교수의 말을 잘 듣지 않을 경우는 상당한 불이익, 뭐 성적에서부터 이후에 뭐 취업으로 연결되는 이런 활동에 이르기까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교수가 제안하는 심지어 사적으로 뭐 이렇게 응대하도록 하는 요청에 사실 거부하기 힘든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좀 그런 어떤 교수와 학생이라는 어떤 갑을 관계, 위력적인 관계의 어떤 그 관계를 조금이라도 좁히기 위해서는 이런 약자들이 마땅히 보호해야 될 뭐 특히 아까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예방방지 시스템 자체가 피해자를 돕는 특히 약자를 보호하고 철두철미하게 지원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촘촘하게 굉장히 견고하게 그 제주대학교 차원에서 그 운영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이제 굉장히 위력적인 위치에 있는 교수의 예를 들어서 성범죄, 인권 관련된 어떤 범죄 행위와 관련해서는 사실 좀 더 강화된 어떤 그 징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사건이 제주대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최근 5년 동안의 대학 교원의 성비위 징계 현황 자료를 보니까요. 4년제 123개 대학 가운데 53%인 65개 대학에서 이 성비위 사건이 발생을 했던데 자, 개인 일탈을 넘어선 교수 사회 전반에 깔린 그 윤리의식 부재 때문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게요. 뭐 개인의 일탈, 뭐 윤리 의식의 부재, 뭐 이런 말은 뭐 그동안도 많은 뭐 이런 이유로 이런 말들을 쓰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저는 이게 학생들에 대한 인권 침해다.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대학교의 어떤 정체성을 훼손한 사건이다. 성비위 사건이 그렇게 많다라는 것은 그래서 대학교의 정체성을 훼손한 문제로서의 성비위 사건을 근본적으로 좀 해결하기 위한 대학교, 특히 이제 교육부의 어떤 단호한 입장과 의지가 좀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기본권입니다. 왜 대학교에 들어왔겠습니까? 그것은 좀 더 전문화된 식견, 지식, 정보, 또 그것만이 아니라 어떤 연구, 실험, 그리고 다양한 어떤 사회적 가치, 평등, 평화, 민주 이런 사회적 가치들을 배우고 또 이 배운 가치를 지역사회에 다시 또 환원하는 그런 어떤 인재로서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들로서의 제 역할을 훈련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어떤 성범죄, 성비위 사건들이 이렇게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결국 학생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이자 대학교의 정체성을 훼손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대학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나요? 제주대학교에서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사실 이제 이게 제주대학교인 경우는 국립대학교잖아요. 그리고 국립대학교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교수들인 경우는 국가공무원으로 바라봐야만 하고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주대학교 성희롱 성폭력 대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과거에 활동을 해 온 바 이런 것들이 사실 성희롱 성폭력 예방 지침에 의거해서 그 최근에 제대 인권센터까지 만들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성희롱 성폭력 예방 지침의 제4조 총장의 책무입니다. 그러니까 총장의 책무가 무엇이냐 하면 결국 성희롱 성폭력을 예방 방지하기 위해서 그 뭐 연간 그 촘촘한 계획들을 수립하고 그거에 따른 예산을 지원해야 되고 그 예산 지원 범위 안에 이것을 그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을 배정해야 되고 인력으로 배정된 사람들이 또 예방 교육뿐만 아니라 그 상담 고충과 관련된 신고를 접수하고 접수된 신고에 따른 그 상담을 통해서 피해자는 보호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신고된 내용을 갖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피신고인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혐의자에 대한 사실 조사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총장의 책무이자 사실 이제 예방 지침에 의거한 활동들입니다. 다만 이게 조사위원회 활동까지는 그 총장의 책무하에 최근에 마련된 제대 인권센터의 역할이라면 징계위원회는 사실 이제 인사권과 관련된 그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독립된 제주대학교 징계위원회가 별도로 꾸려지고 그 구성된 바에 입각해서 징계위 절차를 또 수순으로 거치면서 결국 뭐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적절한 조치가 결과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학생들의 입장은 어떤지가 또 궁금하거든요. 지난달에는 그 제주대 학생들과 함께 제대로 일상의 평화 미투라는 캠페인도 했다고 들었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계속 발생하는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 학생들은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전국에 뿐만 아니라 제주대학교에 해마다 사실 이제 교수에 의한 아니면 뭐 교원에 의한 특히 이제 약자로서의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주로 이제 여학생들이긴 합니다만은 상대로 이 성비위 사건, 성폭력 사건이 이제 끊임없이 일어나다 보니까 제대 인권센터뿐만 아니라 총여학생회, 총학생회, 그다음에 뭐 인권실천단 그리고 뭐 제주평화나비 사실 이제 인권과 관련된 이런 단체들의 활동들이 두드러지게 그동안도 이어져 왔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도 관심 있게 봐야겠고 또 연대를 해야 되겠죠. 제주 지역의 사실 지역사회의 어떤 사회적 가치들을 그 함양하고 또 이런 가치들을 또 유포하는 활동들이 또 이 학생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에 큰 영향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 지역사회, 저희들과 같은 시민단체들도 제주대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심뿐만 아니라 함께 캠페인을 통해서 제주대학교의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래서 지난 11월 27일 날 함께 연대해서 했는데 그 문제의식은 학생들의 문제의식은 다시는 이러한 성비위 사건들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능동적인 움직임과 동시에 제주대학교의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학생들과 연대해서 시민단체 활동들의 주목도 필요하다라는 이런 캠페인을 함께 하고 온 바입니다. 어쨌든 간에 피해 학생이 지금 일상으로 제대로 돌아와야 할 텐데 대학 구성원들의 역할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차 피해라는
말들 들어보셨죠? 뭐냐 하면 그 성통념에 잘못된 성통념에 의거한 것들인데요. 일종의 이 성범죄의 책임을 피해자한테 돌리는 통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늦은 시간에 귀가를 한 것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거, 그다음에 뭐 짧은 치마, 그리고 두드러진 뭐 예를 들어서 외모가 있었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뭐 그 두드러진 모습으로 보여졌고 그래서 너가 타겟이 됐고 그래서 너의 책임도 일부 있어.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성통념에 의거한 2차 피해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은 좀 많이 사라지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피해자의 용기에 오히려 감사함을 던지면서 오히려 너의 잘못이 아니야. 이거는 행위자의 잘못된 뭐 성인지라든가 잘못된 생각으로 파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너의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신고로 너의 발설로 이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를 줄일 수 있어. 예방 방지할 수 있어. 어쨌든 그런 격려, 네네. 그런 용기를 네. 주는 그런 말들이 참 중요할 것 같고 네네. 어쨌든 이런 일들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네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겠고요. 네. 어쨌든 교수들 역시도 그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할 게 아니라 좀 뼈아픈 자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참여로 이루어지는 고팡 뉴스. 오늘은 제주에서 유일한 보건의료 계열 특성화 고등학교인 중문고등학교를 다녀왔는데요. 3학년 학생들은 간호조무사, 바리스타 등 다양한 시험에서 100% 합격하며 자신의 꿈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매력의 중문고,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창고 속 소중하게 간직한 보물 같은 이야기를 전하는 고팡 뉴스. 오늘 진행을 맡은 중문고 3학년 재경서입니다. 중문고는 지난 2011년 제주 최초 보건의료계열 특성화고로 지정돼 우수한 인재들로 배출하고 있는데요. 중문고의 특별한 이야기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중문고는 보건간호과와 의료관광과로 구성되었는데요. 보건간호과 3학년 전원이 단 한 명의 포기자 없이 간호조무사 국가고시에 100% 합격했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네, 저는 김혜리입니다. 저는 지금 간호조무사 교과 현장 실습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가보실까요? 중문고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지정 현장 실습형 도제학교입니다. 학생들은 이런 과정이 바탕이 되어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 요건인 의료기관 현장 실습 780시간을 이수했는데요. 올해로 350여 명의 간호조무사를 배출했습니다. 지금 어떤 실습 중인가요? 저는 기초간호 임상 실무 실습 중입니다. 처음에 망설였어요. 너무 다른 과목을 배우다 보니까 병원 실습을 잘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아무래도 생소한 수업이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껴졌어요.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배워야 하나 생각했는데 선생님들이 더 알려줘가지고 잘하게 됐어요. 학생들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100% 받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전국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와 응급처치 경연대회에서도 수상하며 활동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올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으로도 지정됐는데요. 취업의 폭이 지금보다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는 의료관광과로 가보겠습니다. 의료관광과는 바리스타, 바텐더, 병원 코디네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재를 양성하는데요. 현장에 정은서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네, 정은서 리포터입니다. 중문고 의료관광과 3학년 학생들이 바리스타와 바텐더 자격증 시험에서 100% 합격을 했는데요. 합격을 한 후에도 이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가 완성됐는데 만족하시나요?
좀 비율이 안 좋게 나온 것 같아서 아쉽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기 위한 준비니까 이제 따는 거에 대한 도움도 많이 됩니다. 그럼 바리스타 수업이 적성에 맞나요? 적성이요?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바리스타 실습도 해보고 1학년도 거쳐보면서 저희 적성에도 맞는 걸 알게 되었고 제 꿈에 대한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취업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잘 이걸 이끌어가서 취업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긴 했지만 지금은 막상 수업을 하니까 제 적성에도 맞는 것 같고 오히려 요즘에는 자신감이 붙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의료관광과 역시 무궁무진한 매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소개해드린 직업 외에도 국내 여행 안내원, 여행 사무원, 병원 코디네이터 등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도 마련됐습니다. 의료관광과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저희 학교엔 발 마사지, 두피 관리사, 스포츠 테이핑 요법 등을 배워보는 다양한 동아리가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실버 케어 동아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 마사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괜찮아? 왜? 괜찮아. 학생 28명은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의료 체험과 봉사활동을 진행했는데요. 이곳에서의 봉사활동은 8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문고의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보셨는데요. 저희들은 이 학교에서 미래를 발견했습니다. 네, 전 아주 밝은 미래를 보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는 실무 중심의 교육을 배우기 때문에 취직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학교를 진학하면서 꿈과 미래가 구체적으로 정해질 수 있었던 기회가 됐습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보건직 공무원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원래 배웠던 과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생소했는데 막상 실습을 나가보니까 너무 제 적성에 맞아서 딱 제 미래가 딱 보였습니다. 정말 매력 만점이죠? 중문고 곱학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역시 훌륭한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주 밖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제주에서 본 세상 첫 소식은 세금 관련 뉴스입니다. 국세청이 오늘 2억 원 이상의 고액 상습 체납자 6,800여 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이 5조 4천억 원을 넘는데요. 이 가운데 제주에 주소를 둔 체납자도 68명, 체납액은 372억 원에 이릅니다. 보도에 이현준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분재 수백 점이 발견됩니다. 비싼 값에 팔리는 고급 분재들입니다. 세금 44억 원을 내지 않은 한 체납자가 비닐하우스 4동에 숨겨둔 분재만 377점, 국세청 직원들의 추적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런 사례를 포함해 국세청이 올해 고액 상습 체납자 6,800여 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고 국세를 2억 원 이상 내지 않은 사람과 법인입니다. 총 체납액이 5조 4천억 원이 넘습니다. 개인 가운데서는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하는 홍영철 씨가 1,600억 원을 체납해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했고 건설업체인 코레드 하우징이 450억 원을 내지 않아 법인 체납자 명단 첫 번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당 5억 원의 이른바 황제 노역으로 논란이 일었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과 김한식 전 청해진 해운 대표 등도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의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10월까지 형사고발과 민사소송 등을 통해 약 1조 7천억 원의 세금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습니다. 국세청은 체납자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선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나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자에겐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국제 뉴스의 핫 이슈는 바로 지구온난화죠. 현재 스페인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도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 문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최대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은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지난 2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제25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개막했습니다. 올해 총회에서는 파리 기후변화협약 실행을 위한 세부 사항과 온실가스 감축 및 규제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인데요. 파리 기후협약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전 세계 기후협약입니다.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온도가 2도 이상, 장기적으로 1.5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5년 채택 당시 미국, 중국, 한국, 유럽연합 등이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요. 지난달 유엔 환경계획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늘어난다면 이번 세기 지구의 온도는 3.2도 올라가 환경 파괴적인 기후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With the 3 degrees, we would lose already a fairly big fraction of the current yield, and areas like Africa, where the population is growing, would really suffer because of that. 평균 기온 상승 수준을 1.5도 이내로 낮추려면 2020년에서 2030년 사이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7.6%씩 줄여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78%를 차지하는 주요 20개국의 감축 노력을 주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Is that possible? Absolutely. Will it take political will? Yes. Will we need to have the private sector lean in? Yes. But the science tells us that we can do this. 현재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은 중국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3배 가까이 늘어났고 현재 세계 총량의 30%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적극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나섰지만 지금은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줄이고 석탄 개발량을 늘리는 등 정반대의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최근에 148기가와트 규모의 석탄 발전소를 이미 건설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전기요금을 저렴하게 유지하는데 상대적으로 개발 비용이 싼 석탄 개발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也有一部分地方政府也有继续盖煤电的冲动因为这关系到他们的税收问题有个别的地方他们的电力供应呢他们也担心今后的需求会上升. 중국에 이은 온실가스 배출국 2위는 미국입니다. 19세기 이후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나라이자 1인당 배출량 기준으로는 가장 많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난달 미국 트럼프 정부는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를 공식적으로 유엔에 통보했습니다. In order to fulfill my solemn duty to protect America and its citizens, the United States will withdraw from the Paris Climate Accord. 가장 많은 탄소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의 정상은 이번 총회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들의 입장 선회로 세계 기후변화 경고 등의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많은 기후과학자들은 기후위기를 피하기 위해선 기존의 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더 올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람이 잠잠해서 잠시 추위가 주춤하는가 싶더니 내일부터는 다시 차가운 북서풍이 불겠습니다. 낮부터 바람이 강해져 점차 기온이 떨어지겠는데요. 당분간 평년 수준보다 4도 이상 낮아 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차가운 북서풍이 상대적으로 따뜻한 해수면과 만나면서 형성되는 구름대 영향으로 오후부터는 중산간 이상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기도 하겠고요. 밤부터는 해안 지역에 빗방울이 산발적으로 떨어지겠고 산지엔 눈이 조금 날리기도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대체로 비슷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13도로 오늘보다 약간 낮겠습니다. 내일 제주도 전해상에서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내일 오후부터 전해상과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에 바람이 차차 매우 강해지겠고 물결도 매우 높아지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기온이 평년 수준보다 낮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 나들이 하신다면 특히 옷차림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앞서 이야기 나눴던 대학에서 일어나는 성비위 사건은 지성의 전당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지난해 스쿨 미투가 시작된 이후 제자에 대한 성희롱, 성추행은 대체로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는데요. 반면 여전히 성비위 징계를 최대 정직에 그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대학 연구자 집단이 여전히 폐쇄적이고 권위적이라는 점을 입증해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잇따른 성비위 사건으로 교권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지금 교수 사회 스스로 잘못된 점을 되돌아보고 바로 잡아야 할 때입니다. 7시 오늘 제주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